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광무의 끝장승부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도 끝장나는 종목들로 끝장나는 수익률 챙겨가는 시간, 이광무의 끝장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어느 장세에서도 늘 준비가 돼 있는 준비된 끝장승부사 이광무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지는데 네. 요즘에 날씨도 변덕이고 시장도 많이 변덕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7월 8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시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78% 오른 235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0.7% 오른 2350.55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92% 상승한 764.98포인트에 출발을 해서 1.02포인트 오른 765.71포인트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바뀌었네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67억 원 그리고 972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1,102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또 바뀌었네요. 외국인이 178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137억 원 그리고 99억 원 사들이는 흐름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성적이 좀 좋은지 살펴보시면요. 운수장비 업종이 1.8%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 업종도 1.48%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 1.5% 올라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이 3.89%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도 2.3% 넘게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종목을 좀 보시면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1.03% 올라준 58,800원의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8% 넘게 올라주면서 95,600원 선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나 1.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7%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1.85% 빠지는 흐름이고요. 특히 LG화학이 3.4%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이버 1.02% 올라주고 있고 카카오는 반면 0.82% 빠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가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6%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LNF는 3%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21만 4,600원 선을 지나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41% 올라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63%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시젠도 2.3% 넘게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오전장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상당히 좀 반가웠고요.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 상승폭을 좀 크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악재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거래일수만 본다라면 4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60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상승 분위기 양봉을 만들었다는 부분은요. 네. 일단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좀 연이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 대한 하단을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차 또 추세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요. 네. 역셜도 형태라고 해서 하단을 좀 깊게 뺐다가 다시 네. 올라오는 과정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차트적으로 좀 믿음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큰 지수가 좀 긍정적인 차트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네. 아시아 증시, 코스피 또 이와 같은 증시들은 방향성을 또 긍정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다 네.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았는데 사실 나스닥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아주 큰 경제 지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 남았어요. 예. 근데 앞단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비농업 부분에서 예상치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업률에는 이상은 없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도 따라와 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때 어려워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경기 체감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나오는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자. 어제 네. FOMC 결과를 보면서 아셨잖아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한 의견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사인보다는 인플레이션 먼저 잡자라고 강하게 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가파른 금리 인상과 그리고 또 네. 경기 침체 공포에 좀 눌려있던 시장이 오늘은 조금 그래도 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네, 일단은 저는 미증시 내용들을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봤어요. 연준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전해지다 보니까 네. 유가 급락 때문에 차별화된 종목에 대한 반대편을 좀 보자라고 네. 이야기 드렸었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유가가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 송유관 이제 흑해 지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지는 송유관에 대해서 네.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 명령을 좀 내렸고요. 아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또 이 제재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 송유관을 네. 중단한 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무래도 유럽은 에너지에 대한 좀 위기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구하는 것에 이제 원유를 구하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는 네. 유가는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올랐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측에서도요. 유럽의 이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국은 또 한편으로는 네. 이란과의 또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흘러나오면서 어제 유가 크게 급락한 이후에 반등도 또 못지않게 또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의 그 송유관 중단 명령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으로 또 WTI 가격이 올랐잖아요.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그러면 또 정유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실질적으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 때문에 많은 네. 종목들을 좀 지켜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경기 침체 사인 때문에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시도였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가에 대한 반등세가 뭐 정유주들에 대한 반등을 일시적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정유주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GS라든지 S-오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파트긴 하지만은 정유주로 봤을 때에도 주가에 대한 좀 반등세의 일부를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좀 봤을 때는 S-오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네. 일단 S-오일 주가가 그래도 좀 브레이크 잡는 모습들 시도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대략 한 3개월 동안의 정배열을 만들어주다가 네. 지금 정배열을 꺾어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아하. 아마도 이런 추세를 바꾸게 되면은 추세를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선을 봤을 때 회복하는 시기를 좀 기다려보자. 정유주들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 보겠지만은 네. 일단은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좀 잦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저희가 이 끝장승부를 통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네. 유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가격 지지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유주들은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고 차후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의 사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유 관련주들은 소폭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대체 제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러시아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새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또 찾기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많이 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괜찮지만은 어제 그 EU 텍사노미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가결이 되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원자력 에너지도 앞으로 좀 이 친환경 쪽으로 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도 앞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분류가 된다라면은 아마도 유럽 안에서 원자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 수주에 가장 기술 응답을 많이 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맞습니다. 추가적인 수주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이 때문에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처럼 에너지 관련된 포인트가 네.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아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볼까요? 네.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오늘은 좀 대체로 쉬는 모습인데 어제는 한신기계가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듯한 숨고르기 모습 마이너스 1% 정도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주가 하락 이후에 다시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바닥을 잡았다. 단기 성향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항상 원전 이야기하면은 저는 네.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네. 이 때문에 보는 우진 종목도 우진 종목. 함께 보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 직전에 변동성이 있었을 때 이 등락폭이요 40% 정도 등락폭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시 추세를 다시 가다듬는 모습들 11,000원에서 지지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도 추세선을 봤을 때 단기 접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종목들 보면은 G2파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서전기전 그리고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회자되었던 종목들입니다. 네, EU 텍소노미 가결이 되면서 국내 원전 업계 활성화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친원전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가면서 또 나토에 참석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원전 관련 종목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넘어가서 이제 네. 에너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반도체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간밤에 또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네. 반도체 종목들도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또 흐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구성을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다시 한번 선전을 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어제 미증시가 올라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실적 호조 뉴스가 미증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요,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호조세에 대한 환경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올라왔고요. 네. 어제 저희가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에 대한 뉴스로 해서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들 종목들까지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걱정의 요인의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좀 더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매수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치도 괜찮았거든요. 어.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치가 더 나아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요. 네. 지금 어제 장중 4%대 반등, 마감은 3%대까지 정말 좀 강한 반등이 좀 연출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21선에 올라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예. 22이동평균선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위치를 회복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오만전자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던 네,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이제 55,000원 라인 때, 57,000원 라인 때는 아마도 단단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번에 또 네. P3, P4 공장 맞아요. 가동 관련해서 또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이 업황에 대한 걱정은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네. 꺼냈지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P3, P4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장비단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네네. 어제도 사실 반등을 시도하긴 했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원익 IPS 장 초반에 출발은 괜찮았고요. 네. 다만 지수가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원익 IPS, 뭐 테스나 그리고 테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 회사들도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반도체 모든 공정을 또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장비 종목으로서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견조한 2분기 실적으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원익 IPS까지 또 장비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장나는 수익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오신 끝장나는 수익 리뷰 어떤 종목인가요? 조금 전에 반도체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네.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피드백이 가장 좋은 현재 PSK, PSK, 이야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3%대 상승이에요. PSK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제가 그제입니다. 네.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엔비디아와 인텔의 네. 고용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르다. 그리고 메모리 쪽 단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P3, P4 공장에 투자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장비단의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드렸는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PSK입니다. PSK. 뭐 아시겠지만은 EUV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 PR 스트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네. P2 때부터 이야기 나왔지만은 차세대 반도체, 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라는 것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 전문 제조기업 PSK 또 지난번에 끝장나는 수익 종목으로 추천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또 많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 끝장나는 대세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끝장 키워드 순서입니다. 오늘의 끝장 키워드는요, 현대차 폐배터리 TF 신설입니다. 폐배터리를 네. 이야기하기 전에요, 전문가님, 전기차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아이오닉 6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완전 그 디자인을 보니까 엄청 잘 빠졌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인이던데. 저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이오닉 5는 좀 예. 사실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네네. 유선형으로 해서 잘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네네. 앵커님이 보기에도 괜찮아 맞습니다. 보인가요? 네네. 또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또 좋다고 해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와 또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를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품은 네. 비싼 부품은 배터리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또 비싼 부품들이 이 양극재가 비싸고 뭐 음극재, 전해질 네. 그리고 또 분리막 이와 같은 주요 요소 소재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공급 차질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극재 가격과 뭐 그밖에 니켈부터 해서 리튬, 뭐 전기차 소재가 너무나 비싸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아. 이러다가 전기차 가격 인상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없을까? 당연한 이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그와 같은 폐배터리를 위한 사업에 대한 네네. 규제를 지금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도 네. 지금 폐배터리를 원활하게 네. 사업화할 수 있는 TF팀을 어허. 신설을 했다. 예. 사실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공격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신사업 중에 하나로 네. 전기차의 충전이라든지 그 전기차의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사업화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신사업 중에 하나는 네.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할 것이다. 중고차 사업이요. 이게 가장 큰 이슈화 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방송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중고차라는 게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이슈화는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큰 수요 회복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이런 배터리.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발표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TF팀을 좀 신설했고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고 어떤 기능으로 해서 재활용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방법인데 네. 일단 기사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유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사업 역량적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또 이 수리를 해서 또 이 교체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네. 크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시장을 이 현대 글로비스에서 먼저 좀 크게 장악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존에 있는 전기차 생산은 현대차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호한다라면은 사실 현대차의 보급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충전 시스템도 네. 한충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현대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사업 구상을 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주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 아마도 현대글로비스 혼자 못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 기업들이 함께 이 사업에 이 밸류체인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축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져오고 현대글로비스가 가져오고 네. 현대모비스가 고쳐오고 이렇게 활용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가 회수를 하고 또 현대모비스가 제조를 하는 가운데서 또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날짜에서요. 시가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 움직임들 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오랜만에 장 초반 때 괜찮았고요. 이 때문에 대형주의 시가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현대차도 그래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뉴스되다 보니 네. 전기 그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 나올 때도 현대차는 잘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현대차 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주가도 오늘 2.6%대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 이와 같은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현대 모비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왜냐하면은 폐배터리를 가져오는 일은 네. 사실은 옮기는 작업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둘이 같이 들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걸 고쳐서 쓴다는 거는 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배터리라는 인식 때문에 충전 잘하면 되겠지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화학 소재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재에 대한 이 회수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시면은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현대모비스 기업 주가가 가장 높습니다. 5.9%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다중바닥을 만들었었던 것을 보면은 지금은 이 장대 양봉은 상당히 저가 매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큰 종목들 찾고 계신다라면은 현대모비스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 회수된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에서 저가 매수의 어떤 시그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종목을 네. 더 볼 수도 있겠는데요. 종목을 저희가 더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 현대그룹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자극을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NPC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종목을 NPC 요?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습니다. 아하. 아마도 시청자분들은 빠른 종목을 찾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에 대한 신사업 뉴스로 해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이 종목이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14% 출발했고 19%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에 대한 이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운반 이 패키지가 그러니까 팔레트 같은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이 NPC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항상 같이 거론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서는 파워로직스라든지 파워. 뭐 영화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충전, 그러니까 회수하는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한데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영화테크, 파워로직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중요하군요. 그 네. 과정에서 연관된 기업들, 뭐 NPC라든지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같은 기업들도 함께 엮여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특허 네. 관련해서 소식이 있다고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가 이 폐배터리 운반에 대한 특허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속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오늘 뉴스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은 앞으로 좀 관심권에서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단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는 과정에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대신에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러니까 이 장치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에 대한 분해 능력이라든지 필요한 소재 부품들을 회수하는 방법을
아마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차에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재활용 네.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기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일단 뭐 폐배터리 이제 수거하는 방식 중에요. 네. 뭐 습식 방식, 뭐 어. 건식 방식, 뭐 금속을 살리느냐, 소재를 살리느냐 이와 같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중에서도 ESS 방식이 거의 좀 대부분인가요? ESS는 방식에 대한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건물마다 대체 전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좀 충전해주고 저장해주는 역할을 ESS 장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에서 회수를 하고 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또 제조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까지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뭐 MPC, 파워로직스, 영화테크까지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오늘 또 이 현대차 폐배터리 TF 신설 관련해 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또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끝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다 나열을 하긴 했었지만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좀 본다라면 이지트로닉스도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 뉴스가 나오면서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EV 수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은 전기차 저장 장치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팀이 있다라는 것 네.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MPC가 가장 큰 등락을 보였고요. 후발 종목으로 했을 때 파워로직스, 이트로니스, EV 수성, 영화테크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를 비롯해서 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폐배터리 TF 신설이라는 끝장 키워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끝장 승부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또 한국 조선사들이 LNG 수주를 싹쓸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NG선에 대한 관련 종목들, 신해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제가 추천할 종목을 딱 명석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원고를 공유를 했죠. 네. 네.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이야기 드렸지만은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추천주는 네. 조선 기자재 종목입니다. 조선 한국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선주들의 발주 소식이 상당히 좋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주 소식이죠. 지금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의 대규모 수주 이야기들이 나왔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들까지도 상당히 좀 이 실적 전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턴 어라운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요, 네. 뭐 컨테이너선, 탱커선, 뭐 그밖에 선박들이 많지만은 LNG 선박의 가장 큰 수요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NG 액화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본행제에 대한 이 네. 생산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LNG 화물창 그리고 LNG 연료 탱크 이와 같은 좀 이 제품군에서 다양하게 수요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네. 앞으로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 건조가 앞으로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러면 LNG 추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도 이 한국카본이 부품이 공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이라면은 보통은 LNG 선박과 같은 대체 에너지 원에 대한 네. 이 공급 발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LNG 선박 수주가 네. 굉장히 많았고 발주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그 발주 물량들을 다 수주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쌓여 있는 물동량만 봐도 2년치, 3년치 이상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유가가 변동이 돼서 빠졌던 주가
오히려 다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변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대체 에너지원 선박 관련해서도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주 물량 대규모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이어지면서 또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한국화본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투자 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 포인트 어떻게 볼까? 저는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하게 오름 추세를 좀 보여왔었고요. 최근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 때문에 유가 수요에 대한 위축 때문에 이 조선사들도 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높고 에너지가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와 LNG 선박에 대한 활동이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그게 조금 이제 소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발주 물량에 대한 소식 나왔고 그리고 에너지 WTI 반등 나왔고 또 그리고 러시아발 또 압박이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채워서 좀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돌아서 본다라면은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런 추세를 본다라면은 뭐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계속 이 종목을 소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에 대한 하단에 있다라면은 저는 매수 관점.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13,000원인데요. 현재가 매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곧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직전에 있었을 때 지금 가장 높았던 위치가 15,300원 위치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거점 위치를 돌파하고 한 차례 정도 돌파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가격 지지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라온다라면은 역시나 15,000원 라인대 돌파를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네. 손절 라인 때는 12,000원 이야기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매수 기회인 만큼 또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화본 발주 물량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WTI 반등한 소식 이어서 또 러시아발 압박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오늘 또 한국화본까지 끝장 승부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오후장 대응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늘 저녁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투자 전략들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후장까지는 현재 기준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속도를 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의 분위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의지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 잡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투자 심리를 키워왔지만 결국에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코스피 시장 금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주 좀 큰 변동성을 만들기보다는 차분한 마감을 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 좀 반납하면서 이 코스피가 윗골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종가를 구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힘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어제 대비해서 0.93% 그리고 1% 안쪽에서 변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의 분위기는 좋다. 빠진 것보다는 올라간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현재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 체력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후장까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장중 분위기를 만든다? 네. 그럼 중소형주 분위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가 좋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까지 투자 심리를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 이 내용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압박은 크진 않겠지만은 올라가는 속도
속도도 조급할 수는 없다. 좀 천천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6월 고용 지표까지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문가님께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방향성 또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끝장 키워드 현대차 폐배터리 TF 신설과 또 끝장 승부주 한국 카본까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책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를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이 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세계경제TV는요. 저희 또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 알짜배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